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의가 오늘 오전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방미를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출국을 불과 1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정부는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라며 이미 방미 중인 산업부 장관이 협상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수장이 만나는 2+2 통상협상 취소 소식이 알려진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예정됐던 한미 2+2 협상을 열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오늘 오전 9시쯤 이메일로 일정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미를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출국을 불과 1시간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2+2 협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조속한 시일 안에 2+2 협상을 열자고 제의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항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예정대로 대미 협의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과 미국은 어제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깜짝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대미 수출 품목이나 규모가 비슷한 일본이 먼저 협상 타결에 이르면서 우리 정부 부담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5,500억 달러, 우리 돈 75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한 미일 협상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막판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대미 투자나 미국 상품 구매 약속 등을 관세 인하 카드로 활용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미국이 투자하는 기금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 측은 한국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 소식통은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투자액으로 4천억 달러, 약 548조 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 내란 사건을 조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행적을 KBS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배지영 기자, 한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도 이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2일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에 특검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든 뒤 폐기한 혐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거로 알려진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오늘은 출석했나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오늘까지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연이은 불출석에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교정 당국을 통해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행적이 부산에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최근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 전원이 부산에서 켜진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수십 년간 이어온 대북방송을 이달 들어 중단한 뒤 북한도 이 방송 청취를 막는 방해전파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따른 상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0년대부터 희망의 메아리와 인민의 소리 등을 비롯한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을 이어온 국정원.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에 만인 이번 달 초부터 방송 송출을 순차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젯밤 10시부터 북한이 방송 청취를 막는 방해전파 주파수 10개의 송출을 중단했다고 밝혔고 현재는 두세 개의 주파수만이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상응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는 북한도 우리 측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북측이 대남방송을 먼저 재개하면 대응할 것이나 우리 측이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대북심리전 방송 담당 조직은 향후 안보위협 탐지와 조기 경보, 그 외 국익 현안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조직 개편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월 통일의 메아리 6개 주파수, 평양방송 7개 주파수와 평양FM 1개 주파수 등 대남방송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통일 개념을 지우며 대남 부서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군사적 긴장 완화, 나아가 남북 간 대화 재개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폭우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도 가평군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가평군 상면의 한 계곡에서 구조견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평 실종자는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등 3명입니다. 폭염은 점점 더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 내일은 37도, 모레 38도 등 주말 동안에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바깥 활동을 줄이고 수해 복구 작업 중에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6도, 강릉 35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높은 너울이 밀려와 휴가철 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주세요.